네, 류승환 감독의 영화 부당거래를 보면은 연쇄 살인 사건을 부장검사가 극중 류승범이 맡은 주양 검사에게 어이 주프로 이 사건 네가 맡아라 하면서 뭐 던져주듯 배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앞으로 검찰에서 이런 자의적 사건 배당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. 남 변호사님,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네. 위원장 김남준 위원장입니다. 네.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이제 네. 이런 건데요. 그러니까 배당 절차를 투명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면서 법무부 네. 장관에게 각 지방검찰청 등의 네.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 기준위원회 가칭입니다. 이것을 즉시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더불어서 네. 검찰청법 11조와 같이 검찰청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들으라 네. 이런 것도 권고했습니다. 지금 검찰은 사건 배당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? 법원의 경우와 좀 비교가 됩니다. 법원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무작위로 배당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네. 다만 뭐 문제가 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. 네. 촛불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 배당을 네.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 그와 뭐 관계없이 법원은 원칙적으로 무작위 네. 배당을 하는데 네. 지금 검찰의 경우에는 특정 요일에 차장검사가 배당하거나 뭐 기관장이 배당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서 무작위 배당은 아닌 것으로 뭐 대충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. 또 예규에서는 검찰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뭐 임의적 배당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. 네. 이게 뭐 임의적 배당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? 임의적 배당을 하게 되면 네. 아무래도 이제 투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요. 자의적으로 사무 분담을 할 수 있다.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. 기관장이 직접 배당하는 사건의 범위가 뭐 상당히 포괄적이기도 하고 또 부장검사가 소속 검사에게 배당에 관해서 별다른 통제 장치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배당권자가 상당히 재량권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검찰 단계에서의 배당 예우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지나치게 정관 변호사나 검찰 관계자를 고려한 배당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서 이제 배당 예우나 이런 정관 예우를 막을 수 없는 문제점도 생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사에서 데스크가 기자들한테 아이템 배당할 때 이 아이템은 뭐 얘가 잘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기자한테 배당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검사들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어떻게 보면? 네, 뭐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. 특정 사건을 잘하는 검사가 있을 테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검사가 하는 것이 맞겠지요. 이런 점에서 사실은 뭐 금융조세 조사부라든가 뭐 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부라든가 이런 것을 두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일반 형사부에 그런 정도의 사건이 들어오면 아예 배당을 달리해서 그 부로 보내든가 이러면 되는데 이것을 뭐 그런 부로 배당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검사에게 보낸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배당 불평등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부장검사나 아니면 사건을 배당하는 또는 뭐 지휘부의 의견에 맞는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할 수도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뭐 검사 동일체 원칙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그렇게 해도 문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검사 자체도 스스로 독립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애초에 배당 시에 저 검사는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검사에게 임의로 배당하지 않고 무작위로 배당되도록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럼 사건 배당을 통해서 뭐 검사들 줄 세우기, 길들이기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? 어떤 건가요? 네, 이게 부작용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데요.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 등에 대한 사건이나 검사 등에 대한 사건, 뭐 사회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,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배당하지 않고 배당권자 의중대로 배당할 가능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여성 검사라는 이유로 선호 부서에 배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부당한 지시나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뭐 구속 사건을 막 폭탄해서 배당합니다. 이런 게 이제 폭탄 배당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 없이 경찰 송치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마구 배당할 수 있습니다. 경찰 송치 사건 뭐 다 똑같은 것 같긴 한데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좀 중요 사건으로 치고 송치 사건의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. 그런 경우에 뭐 별로 안 중요한 사건, 송치 사건 잔뜩 배당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
해당 검사는 일은 많아지고 네. 수사에서 해도 성과로서는 크게 높이 평가 못 받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잘 보이고 싶어지고 그렇게 해서 네. 중요 사건 배당받고 싶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줄 세우게 하는 방법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. 네. 뭐 오늘 개혁이 이번 권고안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검찰 배당이 객관화되거나 네. 무작위로 된다는 것은 좋은 일 같습니다. 뭐 수사 가끔 고소장을 제출하는 네. 변호인 입장으로서도 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네. 생각해서 내동 방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중요 네. 사건은 굉장히 빨리 처리하고 일반 고소 사건은 경찰로 일단 내려보낸 뒤에 도대체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갑자기 결과가 나오면 뭐 네.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점이 종종 보여서 네. 사실은 배당이 좀 객관화되고 하면 네. 그런 일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뭐 자의적인 것과 자율적인 것 한 글자 차이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좀 뭐 어쨌든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. 오늘 잘 들었습니다.